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 관계를 흔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32살의 은서 씨입니다. 그녀가 결혼 생활에서 가장 두려워한 존재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누나 시누이 혜진 씨였습니다. 혜진 씨는 남동생이 평범한 회사원인 은서 씨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녀가 꿈꿔온 것은 남동생의 대박 결혼이었고 그를 통해 자신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를 저버렸고 그 실망감은 고스란히 올케를 향한 집요한 괴롭힘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혼 전 건넨 용돈으로 명품을 요구하는 것부터 명절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급기야 은서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눈앞에서 엎어버리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거짓말로 가족 간의 이간질까지 시도했습니다. 과연 은서 씨는 이 끝없는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누이의 집착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결혼 전부터 시작된 신호. 은서와 준혁이 처음 만난 것은 회사 동료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평범한 IT 회사에 다니는 준혁은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은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상견례 당일 은서는 준혁의 가족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시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준혁의 누나 혜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하다는, 준혁은 조건이 좋은데 아쉽다는 말이었습니다. 은서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준혁은 나중에 미안하다며 누나가 원래 좀 직설적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혜진은 수시로 개입했습니다. 예식장 선택부터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모든 것에 의견을 냈고 자신의 취향과 다르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예식장은 최소한 강남 쪽으로 잡아야 한다고, 드레스는 너무 수수하니 화려하게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간섭했습니다. 은서는 혜진의 간섭이 부담스러웠지만 준혁의 가족이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던 은서와 준혁에게 혜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신혼여행 용돈이라며 5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은서는 감동받아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곧바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 면세점에서 에르메스 베르소 지갑을 사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30만 원짜리였습니다. 50만 원을 주고 130만 원짜리를 사오라는, 차액 80만 원은 은서가 부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은서가 난색을 표하자 혜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시누이 부탁 하나 못 들어주느냐며 용돈까지 줬는데 이기적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준혁이 황급히 나서서 누나를 말렸지만 혜진은 이미 화가 잔뜩 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 부부 싸움으로 이어졌고 은서는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인데 벌써 이런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은서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시어머니 행세와 일상적 멸시. 결혼 후 첫 명절, 은서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혜진의 존재는 명절 내내 은서를 짓눌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혜진은 끊임없이 은서를 평가했습니다. 요리는 할 줄 아느냐며 시어머니가 준혁이 입맛 까다롭다고 걱정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신혼인데도 살이 쪘다며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더 찐다고 충고했습니다. 심지어 준혁에게도 옷차림이 왜 그러냐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시부모님조차 혜진의 과한 간섭을 말렸지만 혜진은 동생 걱정돼서 그런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대화 자리에서의 투명인간 취급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 은서가 말을 꺼내면 혜진은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은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화제로 돌렸습니다. 은서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모임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준혁에게 시댁 방문을 줄이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 시댁 방문을 종용했고 오지 않으면 요새 며느리들은 시댁에 관심도 없다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녀에게는 오랜만의 연애였고 가족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서에게 더 큰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혜진은 남자친구에게 보이기 위해 시댁에서의 안주인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혜진은 마치 자신이 집안의 실세인 양 행동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시댁에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오는데 제대로 된 한식상을 차려야 한다며 시어머니 혼자는 힘드시니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주말 계획을 포기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린 것은 노동이었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지시만 내렸고 은서와 시어머니가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도착하자 혜진은 태도를 바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한 듯 행동했습니다. 은서는 허탈했지만 가족의 화목을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달 만에 깨졌고 혜진은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은서에게 쏟아냈습니다. 다 은서 탓이라며 그날 음식이 별로여서 남자친구가 집안 수준을 의심했다는 황당한 책임 전가였습니다. 혜진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쟁반을 엎은 날, 그의 추석은 은서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고 계셨고 은서는 혼자서 명절 음식 준비를 맡았습니다. 전날 밤부터 시작해 새벽까지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찜을 만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은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침전을 정갈하게 쟁반에 담았습니다. 육전, 동그랑땡, 생선전, 버섯전까지 정성스럽게 부친 전들이 쟁반 가득 담겼습니다. 그때 혜진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서가 오늘 친정에 간다는 말을 듣자 혜진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오는데 중요한 자리라며 내일 저녁 준비도 해야 하니 오늘 친정에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황당했습니다. 자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혜진의 남자친구 때문에 친정 방문을 포기하라니. 더구나 이미 약속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건 무리라고 이미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부모님과 준혁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은서가 친정 가는 게 당연하다며 혜진을 말렸지만 혜진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가 뭐가 중요하냐고,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진이 은서가 정성껏 준비한 전이 담긴 쟁반을 그대로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콰당!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기름이 바닥에 튀고 정성껏 부친 전들이 망가졌습니다. 혜진은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 은서도 못 가는 거라고. 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주저앉았고 준혁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누나에게 소리쳤지만 혜진은 동생에게 닥치라며 마누라나 잘 관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준혁이 뒤따라 나왔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으며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은서는 친정으로 돌아가 며칠을 울었습니다. 준혁은 매일 사과 전화를 했고 시부모님도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혜진조차 형식적인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극단의 이간질, 그리고 선택의 순간. 그 사건 이후 은서는 시댁 방문을 최소화했습니다. 명절에도 되도록 짧게 들렀다가 나왔습니다. 준혁은 누나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은서와 혜진은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을 뵐 때도 혜진이 없는 시간을 골라 방문했습니다. 은서는 그렇게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달랐습니다. 동생을 2년 동안 제대로 못 본 것에 대한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책임이 은서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동생을 잃은 건 다 은서 때문이라고, 은서만 없었으면 모든 게 괜찮았을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은서를 완전히 가족에서 배제시키겠다고. 그날 저녁 은서의 휴대폰에 혜진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시댁에 오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도 들이지 말라고, 부모님도 은서만 오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며 싫어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은서는 문자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시부모님이 자신을 싫어한다니. 그동안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들이 속으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말인가. 은서는 준혁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준혁은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가 은서한테 이상한 문자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은서 오는 걸 싫어하신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은서가 안 오면 얼마나 서운한데 혜진이가 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고 가족단체 채팅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혜진을 호되게 꾸짖었고 혜진은 동생 생각해서 한 말인데 왜 자기만 나쁜 사람 만드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은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시댁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면 또 혜진과 충돌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혜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고 시부모님도 서운해하실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당하게 가자고, 잘못한 게 없다고, 더 이상 참을 필요 없다고,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자고, 혜진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분기점이 될 거라는 것을. 과연 은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혜진의 괴롭힘은 계속될까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정리될까요? 에필로그. 은서는 결국 준혁과 함께 추석 당일 시댁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 시댁에 도착한 은서를 시부모님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혜진은 차갑게 외면했지만 은서는 당당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사 준비를 도우며 은서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일들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은서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혜진을 제대로 못 가르친 게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제 확실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이가 은서한테 사과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더 이상 그녀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소중한 며느리이고 가족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혜진은 처음엔 반발했지만 결국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은서의 편에 서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하지만 적어도 노골적인 괴롭힘은 사라졌습니다. 은서는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여전히 긴장하지만 이제는 당당함도 함께 가지고 갑니다. 시집살이, 특히 시누이와의 갈등은 많은 기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